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조 팀장입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온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아직 관세가 철회된 것도 아니고 2단계 무역 합의까지의 여정도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내내 수요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중국 사정을 감안할 때 향후 추가적인 무역 합의의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모쪼록 글로벌 교역과 경기 회복으로 기업들의 실적도 팍팍, 주가도 팍팍 오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중국의 신리엔신입니다. 신리엔신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지다 혹은 통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보면 마치 통신사나 IT 벤처 같은 느낌도 나는데요. 신리엔신은 비료 생산 업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투자 아이디어를 알아보기 전에 중국 비료 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중국은 2000년까지만 해도 요소를 주로 수입해서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초반부터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체 생산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비료 산업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산업은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죠. 그렇게 2010년까지 수많은 중소비료 생산업체가 생겨났고 비료 산업은 심각한 초과 공급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정부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비료 산업은 초과 공급과 환경 규제라는 위기를 맞으며 전망의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이러한 초과 공급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7년부터 비료 생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계 기업들의 퇴출로 초과 공급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고 상위 업체 위주로 업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지만 초과 공급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산업 특성상 같은 생산 설비를 가지고 비슷한 공정으로 생산물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마진이 악화된 기업들이 요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가지고 에코암모니아, 메탄올 등 다른 화학물을 제조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한계 기업들의 수명은 연장되었고 초과 공급 상황은 지속되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자 결국 투자자들은 지쳐 떠났고 주가는 곤두박치게 되었습니다. 엑셀엑스 비료는 1969년 국영기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민간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엑셀엑스 비료는 중국 내 연간 생산량 2위의 비료 생산 업체입니다. 연간 230만 톤의 요소와 260만 톤의 복합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메탄올, 디메틸에테르, 멜라민 등 다양한 관련 화학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비료 산업은 비용을 줄여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렴한 원재료 조달과 공장이 수요처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즉 운송비를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엑셀엑스 비료는 허난 본사 외에도 신장, 지린, 장시와 같이 원재료인 석탄을 조달하기 쉽고 수요처인 농장과도 인접한 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드워터 슬러리라는 보다 진보된 방식을 사용하여 생산 비용도 줄이고 오염물질도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엑셀엑스 비료는 이러한 기술과 위치적 강점을 활용하여 업계 평균보다 10% 정도 낮은 생산 비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7년 연속으로 정부로부터 가장 효율적인 생산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인정? 인정. 원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퀄리티도 독보적인데요. 전체 업체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는 주요 업체 중에 유일하게 품질 기준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요소는 석탄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생산합니다. 석탄이나 가스를 태우면 합성가스가 발생하고 여기에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첨가하여 비료의 주 원료인 요소와 다양한 화학물질들을 만드는데요. 엑셀엑스를 비롯하여 75% 정도의 업체가 중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사용하여 요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천연가스를 통해 생산되는데요. 지난 2016년 중국 정부는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천연가스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도시 내 천연가스 사용률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결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던 공장들은 도시에서 난방이 시작되는 겨울에는 아예 공장 문을 닫고 봄이 되면 공장을 재가동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소의 공급은 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요소의 수요는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초과 공급 해소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시 프로젝트는 XLX 비료의 앞으로를 이끌 성장 동력입니다. 현재 프로젝트 1단계인 장시성 주장에 30만 톤 규모의 복합 비료 시설을 완공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프로젝트 2단계는 올해 4분기에 착공 예정으로 70만 톤의 요소, 60만 톤의 암모니아, 40만 톤의 디메틸에테르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수익성이 낮은 천연가스를 이용한 요소 생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공장들은 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남부 지역의 요소 공급이 보다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시 프로젝트를 통해 남부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되는 XLX 비료, 빠르게 시장 점유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XLX의 대표인 유싱우는 매년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직원도 주주도 소중히 생각하는 XLX 비료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XLX 비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